예, 안녕하세요. 차기남의 환경안전관리자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갖춰야 할 것 5번째, 엔지니어링 능력입니다. 엔지니어링 능력. 음, 엔지니어링 능력은 뭐 되게 거창한 말인 것 같지만은, 어떤 거냐면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혹은 법의 기준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수행하는 거를 저는 이제 엔지니어링 능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직장인 유한학에서 일할 때에 그때 당시 이제 화관법이 강화가 되면서 그 화관법 세부 기준에 따라서 이제 가스 감지기를 추가로 막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견적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화관법 세부 기준에 아마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누출이나 뭐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해서 설비군을 설정하고 그 설비군 뭐 바닥면에 뭐 둘레 10m인가 뭐 이런 간격마다 인화성 감지기 뭐 감지기를 하나씩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저는 이 일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 어떤 PM이나 뭐 어떤 그런 검토자의 입장에서 어, 이 설비군을 어떻게 설정한가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비군을 단위를 좀 작게 잡으면 설비군 자체가 많아지면서 그러면 감지기 설치해야 될 감지기 개수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설비군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설비군이 이제 듬성듬성 이제 잡히게 되니까 그만큼 그 설치해야 될 감지기 개수가 줄어들고요. 이거는 사실 어떤 게 정답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일을 이제 끌고 나가는 어떤 담당자가 본인의 어떤 기준 안에서 이제 합리적인 설비군을 이제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개수를 이제 산정해 내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개수 산정했을 때에 대략 한 200 몇 개가 나왔을 거예요. 220개? 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220개. 220개라고 예를 들고, 그때 당시,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이제 가스 감지기 한 대 설치할 때, 그냥 이제 견적만 받는 거니까 업체에다 물어봤을 때, 뭐 예를 들면 한 대당 60만 원이다. 러프하게 60만 원을 잡는다. 그러면 이제 220 곱하기 60만 원 하면은 대략 어, 한 1.5억 정도 될까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설비군을 조금 범위를 넓게 잡는 거예요. 설비군의 범위를. 그럼 이제 감지기 설치 개수가 줄어드니까 대략 뭐 50기 정도 줄였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60을 곱하면 얼마 줄이는 거예요? 3천만 원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이제 검토를 막 해서 팀장님께 갖다 드리고 이제 좀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진행하지 못했는데 제가 퇴사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다 설치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법에 나온 기준은 어쨌든 최소한의 기준들이 보통 명시가 되거든요. 뭐든지 법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담당하는 사업장의 담당자는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타협을 볼 건가, 맞출 건가를 고민을 하고 어떤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이거를 이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야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타당성 검토가 결국에는 어떤 그 계획의 프로젝트 계획을 승인받고 또 예산을 승인받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견적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우리가 비교 견적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현설을 해서 약간 현장 설명회를 해서 이제 A라는 업체도 만나고 B라는 업체도 만나고 C라는 업체도 만나서 이제 어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동일하게 어떤 시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공사나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특별히 이제 좀 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똑같이 이제 조건들을 주어주고 그다음에 견적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견적을 받았을 때 이 금액에 이 정도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또 어떤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를 셀렉을 해갖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법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에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진행을 했던 어, 차량 통행 감지기랑 알람 설치하는 건도, 그거는 어쨌든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좀 더 안전을 추구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한 거였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담당자분들 다른 분들이랑도 좀 미팅을 하고 업체랑도 미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야지 가격도 좀 더 합리적으로 가져가면서 또 뭐 유지보수성도 좋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뭐 어디에 설치해야 될 것인가도 많이 고민을 해서 이제 레이저 센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알람은 여기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닥에 설치 센서를 바닥에, 무게감지 센서겠죠. 무게감지 센서를 바닥에 설치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무게감지 센서를 설치해 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유지보수할 때 땅을 막 파야 되고, 뭐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장단점이 있죠. 레이저 센싱으로 하면 이제 사실 예를 들면 목적이 지나가는 차량만 센싱을 하는 게 목적인데 뭐 사람도 센싱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제 타협을 해가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목적에 맞춰서 금액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까지 이어지긴 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별거는 아니지만 별거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보는 어떤 관리자나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작년에 저희 그 폐기물 처리장 쪽에 지붕 구조물을 하나 설치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원래 이제 암롤 박스가 있는데, 암롤 박스가 이제 자체적으로 문이 있어서 관리가 되는데, 그 이제 뭐 공무원이 와서 뭐 지붕 구조물을 설치를 좀 보완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몇 미터 높이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붕 재질, 그러니까 뭐 지붕 재질도 어떤 재질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금액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자재에서 이제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업체랑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천막, 지붕은 이제 천막 재질로 하되, 천막은 어쨌든 불이 붙을 위험이 있으니까 방염 소재, 방염 재질, 방염 인증도 있어야 되겠죠. 방염 인증을 받은 방염 재질의 천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을 완료를 했죠.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엔지니어링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비단 환경 안전을 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뭐 어떤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고, 누구나 우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맞는 어떤 근거들, 법적인 기준들 맞추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생각해야 되는 어떤 주요한 포인트, 그 시방에 특별히 기재해야 될 것들 착안하고, 그 다음에 업체랑 협의하면서 이제 견적도 받고 합리적인 금액에 합리적인 어떤 퀄리티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예산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계획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될 때에 어쨌든 환경 안전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나지 않게 뭐 완료를 쫙 시키는 것. 이것까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흔히 PM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과정인데, 예, 저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엔지니어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엔지니어 뭐 설계 뭐 이런 게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돈과 효과와 그다음에 어떤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밸런스를 잘 버무려서 이제 합리적으로 프로젝트가 수행될 수 있게 이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들어가자마자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사하자마자 막 그런 능력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선임이 하는 거, 사수가 하는 거를 보면서 나도 배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가 그 위치에 갔을 때 업체를 핸들링하면서 이제 같이 진행하는 게 이제 점점 이제 실력이 조금씩 쌓아져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도 미숙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있을 때는 어떤 그 분야의 뭐 설비 쪽에 혹은 생산 쪽에 다른 그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들이랑 직원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업체 컨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현장 설명회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면서 저도 업무의 이제 바운더리 또 전문성을 조금씩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진행해야 될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라도 이제 더 좀 규모 있게 진행해야 될 프로젝트들이 올해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잘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